자, 9월 4번, 7번 독서 한번 해볼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촉진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규제한다. 그러면은 목적은 뭐야? 촉진하고 확립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규제하는 거 뭐예요? 불공정한 거래 행위하고 부당한 광고예요. 그럼 얘는 얘일 거고요. 얘는 얘일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얘는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지. 자,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는 거다. 그리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거래할 때 단계별 사업자에게 가격을 정해 판매 제공하도록 뭐 하는 거? 강제하거나 그 밖에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거다. 그러면은 뭐예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에, 사업자가 누구에게 단계별 사업자에게 뭐 한다? 강제하거나 구속 조건을 붙여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최고, 최저, 기준 가격 다 포함된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원래 이거는 권장하는 가격이잖아. 강제성이 있다면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요 부분은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는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을 제한한다. 제한하는 거 뭐예요? 영업의 자유예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요.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또 유통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이런 사업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그런 밑줄 X 시정명령 또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출판된 고시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래요. 요거는 아니래요. 또 폐해보다는 아니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폐해보다는 증대 효과가 뭐야 더 클 경우에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이 되는데 그거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돼. 어떨 때? 이 사람들에게 뭐야? 폐해보다는 뭐냐? 증대 효과가 더 커요. 그럴 때는 허용을 하는데 뭐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허용하는데 당연히 사업자가 뭐 해야 돼? 입증해야지. 이 사람이 입증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요거 하나로 거의 끝났네. 표시 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합니다. 금지하는 거 뭐예요? 속이거나 오인하는 거. 광고는 보호받는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이게 거짓이죠. 사실과 다른 거. 과장이 뭐야? 부풀리는 거죠. 은폐하거나 축소, 기만 광고 그러면은 뭐야? 거짓, 과장, 은폐, 축소, 기만 광고를 금지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어머 보세요. 요거는 형사처벌 안 받는데 요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요 차이점. 읽으면서 바로 차이점은 해줘야 된다. 이용 후기를 이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심사 기준이 중요하대요. 심사 기준이 중요하다. 옛날에 없던 거죠. 이런 지침에 따르면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3자의 독자적으로 인식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장점을 알리거나 권장하는 거예요. 경험적 사실, 이럴 때는
실제 경험적 사실일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돼. 그리고 요 내용이 사실에 경험한 사실에 뭐야 맞아 떨어져야 돼. 부합해야 되므로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아요. 요럴 때는 안 나요. 근데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할 때는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된다. 추천 보증이 활용되면서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이해관계 있으면 명시해야 된다. 이거 이제 뭐냐, 알잖아요. 뒷광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유튜브에서도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시잖아요. 위에 심사 지침에 이용 후기란 사업자가 후기를 활용해서 누가 소비자의 이용 후기를 뭐하지? 활용하는 거예요. 사업자는 유리한 후기는 광고로 접근하는 반면 불리한 후기는 비공개 삭제하는데 부당한 광고가 됐다. 자, 불리하다고 해서 비공개하거나 삭제하면은 뭐야?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은 사업자는 게시자를 고소하기도 한다. 이때 객관적이고요. 이런 거 법에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경험의 바탕을 두고 또 도움을 주려는 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은 비방할 목적이 부정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죠. 적절하지 않은 거 부당한 광고의 형사처벌 아까 차이점 선생님이 여기서 이야기했죠. 어머 형사처벌 받지 않지만 이거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온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강제하는 거는 효율성을 좋아한다. 나왔죠. 어디 있어 효율성 저와 여기에 나왔죠. 뭐 일일이 찾을 게 아니라 사업자는 입증할 책임을 진다. 여기 입증이란 말 썼죠. 경험적 사실을 뭐야? 전문적 지식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죠. 4번에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네. 기억은 뭐니? 니은은 이용 후기고 선생님은 요거 써놓고 풉니다. 이용 후기. 그럼 기억은 어디 갔어요? 기억. 재판매. 자, 후생증대가 폐보다 작은 경우, 효과 작은 경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큰 경우지. 증대가 큰 경우 여기 정리돼 있어요. 금지하는 목적은 가격 결정 사업자 아니 이거를 제한하면 어떡해요? 목적 어디에 나와 있어? 여기 뭐하지? 이거를 강제하는 걸 금지하는 건데, 그죠? 그 다음에 사업자는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아니 사업자 상관없잖아요. 그 다음에 니오는 사업자가 직접 자설 개의 후기를 활용하는 거는 포함하지. 이거는 그렇지. 지금 누가 소비자의 상품 이용 후기를 활용하는 거지. 이거는 뭐 정답을 우리한테 주는 문제고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그러면은 윗글하고 보기 그럼 윗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제조 A가 제조 사업자네. 그다음 갑이네요. A 어유 사업자는 갑이에요. 상대방 사업자에게 뭐야? 지정했어요. 강제했어요. 그러면 쭝쭝쭝쭝 게시됐다.
글을 올렸어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라고. 읽어야 되겠네. 갑의 홈페이지에 제시됐다. 갑은 삭제하고요. 요런 거는 게시했어요. 불리한 건 삭제하고 게시했어요. 대행사 을은 갑의 효능이 있다는 걸 했다. 소비자 병. 여기는 을은 뭐야? 광고 대행사야. 갑은 뭐야? 사업자지. 을은 뭐야? 광고 대행사야. 그 다음에 병은 소비자. 이거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갑은 병에게 명예훼손죄. 그러면은 여기 명예훼손죄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한다면은 1, 2, 3가 있었지. 선생님이 번호 붙였잖아요. 객관적 내용이고요. 경험의 바탕이고 다른 이용자한테 도움. 자, 그러면은 객관적이다. 왜 이러니? 객관적이다. 경험의 바탕을 뒀다. 도움을 주려고 한다. 요 세 개를 놓고 할 거예요. 자, 갑이 불리한 언어를 삭제하기 빈곤자 부당한 광고다. 맞는 소리고요. 갑이 교수팀이 광고했으나 진행되지 없다. 당연히 부당행위지. 갑이 지정하고 준수하도록 그런데 정당성을 인지 못 받았다면은 그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더라도 제재를 받는다 했어요. 더 볼 필요가 없어. 어디 부분에 나왔어요?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권장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그런 거를 좀 어디 갔니? 권장 소비자 별표 찾아낼 거야. 강제성이 있다면 가격 유지 행위, 재판매 가격 유지에 해당이 된다. 아까 별 읽으면서 이게요, 별을 쳐야 돼요. 선생님이 이거 지금 직접 같이 풀어보는 거거든요. 읽으면서 별표가 찾아야 된다. 읽을 때. 자, 7번 문맥상음이 읽고 틀리신 분은 없겠죠. 이거는 풀이법이 따로 있으니까 정리해 주고요. 자, 그러면은 특강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봅시다. 특강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는 공정거래법에는 금지되는 행위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침묵, 도모하고 제공하기만 해도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1, 2, 3 붙여버리세요. 사업자 단체의 가격 제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가격 제한 행위 외에도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업자 행위도 그녀한테 재판매 가격 금지이다. 요거다. 그래서 재판매 나옵니다. 자, 특정 상표가 붙는 상표품은 질적 양적으로 식별이 쉽다. 용이하다. 소매업자는 낮은 가격을 설정해. 일부 상표품에 대해 낮은 가격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쟁이 심한은 유통망 피해 상표품 이미지에 손상을 할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다. 재판매란 가격을 정하여 강제하거나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거 1, 2 이제 이게 똑같죠. 이때 거래 가격이란 요것뿐만 아니라 다 포함한다. 이거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포함한다. 자, 요 가격 유지 행위는 서비스나 품질의 경쟁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익이 될 수 있어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요. 소매업자에게는 도산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보호하는 입니다. 소비자는 이익이고요. 소매업자는 뭐예요?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또 경쟁은 제한되는 반면 자, 동일한 상품은 경쟁이 제한되고요. 다른 상품은 경쟁이 촉진돼요. 그러나 요거는 판매 가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구소가요, 가격 경쟁력을 감소시키며 결국에는 담합을 조장해서 가격 상승 초래하고 효율성 저하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거 읽을 때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건 금지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어? 다만 뭐 할 때 그래서 바로 나오잖아요. 폐해보다 뭐야?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여기 증대 효과가 폐해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죠. 이거는 안 쳐야 돼. 그 다음에 저작물과 같은 관련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면은 요거 1번 요거 2번 할 때는 금지 안 한다. 앞에는 2번이 안 나왔죠. 이는 위법하다고 보세요. 일체라는 건 뭐야? 전부 무조건 뭐 이런 행위는 무조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원칙에 따라서 합리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 거다. 예를 들어 소매 이윤 축소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무슨 최고 가격 행위, 이거는 안 나왔죠. 일상적으로 볼 때는 희망 소매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권장 소비자 가격 나왔지. 희망 소리. 자, 요거는 이거하고 같은 말이야. 권장 소비자 가격, 희망 소매 가격은 제조업자가 상대방의 희망하는 재판매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희망이나 의사 전달로 그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어요. 이럴 때는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해요. 하지만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줬다면은 강제성이 있다. 찡찡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수능 특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같이 좀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지금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